국민연금공단. 아마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이 불만 있는 분들도 많고요. 많아요. 의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그거 오늘 모두 다 날려버릴 분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김성주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옆에 있는 최욱 씨부터 불만이 많아요, 국민연금에. 많아요. 네. 가입하셨어요? 했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질문을 하세요. 마치 안 해도 되는 거죠.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 수령액? 그런 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저기 앱 깔면 바로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실시간으로. 그 예상 수령액이 맞아요? 그보다 나중에 막 적어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더 늘어나죠. 현재 예상 수령액보다도 나중에 실제 연금을 받을 때는 훨씬 더 늘어나죠. 그래요? 천문학적으로. 고갈된다고 난리던데. 그거는 좀 너무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갈 시점이라는 게 근데 딱 2057년에 고갈된다고 주변에서 난리예요. 뉴스 나오잖아요.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면. 네. 근데 고쳐야죠. 그걸 또 고치신다. 고쳐야죠. 덜 받게. 아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죠. 도래내고 더 짧게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 미리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네네. 표정 자체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방송 잡은 새끼 내가 잘라버린다 이런 표정입니다. 네네네. 둘 다 의심 많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의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시죠? 지금까지 국가한테 속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가 항상 뭔가 뜯어가기만 있지 나한테 혜택을 준 게 뭐가 있었냐 이런 그 과거의 잘못된 경험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서 절대로 그런 걱정하실 필요 아닙니까? 없다. 불안하지 않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과연 변명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난 강제로 가져가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국민연금을. 아니 선택해서 그렇게 좋으면 좋은 사람도 선택해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최소한 1.3배, 많게는 7.7배 더 많이 받게 설계돼 있습니다. 많이 받네. 근데 60대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 60대에서 죽으면? 그럼 할 수 없지. 뭐 죽은 다음에 돈 받으면 뭐해. 있는 동안에 그냥 다 쓰고 죽으면 안 돼. 대신 다른 분들 배우자한테 어느 정도 가지. 배우자, 가족, 부모님한테 또는 다른 이웃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이웃한테. 거죠. 그러니까 기부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너무 이렇게 억울해 할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지밖에 몰라. 각자 알아서 자기 노후를 책임지는 대신에 국가가 그 관리를 대신 해주는 거죠. 저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이제 국민연금을 좀 많이 내가지고 그거 이제 수익금이 발생하면은 그 더 많은 부분을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냈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은 몇 배 더 많이 받게 돼 있고 고소득층은 1배보다 조금 많은 그러니까 1.3배에서 4배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내서 나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만약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이 있다면 고소득층에서 저항이 있는 게 오히려 좀 맞는 그게 말 원래 아닙니까? 상식이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장을 더 많이 하죠. 그거 좀 딜레마야. 그거.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 말씀은 내가 지금 버는 소득이 적은데 쥐꼬리만큼 버는데 거기서도 또 떼어가니까 겨루게 간을 빼먹지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분들은 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아예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반절 지원해 준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두루누리 제도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보험료를 안 내고도 해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분은 노후에 생활비가 없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또 그분을 또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도와주는 게 국가가 나중에 재정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자, 이제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좋은 얘기, 좀 풋풋한 얘기 많이 했고요. 이제 좀 강력한 얘기를 좀 할 때. 강력한 거 눈물 쏙 빼버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사실. 지금 600조. 634조라는 뭐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중에 상당액을 주식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이 주식 투자가 대기업들
주가 방어하는 데 쓰이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번에 주가 떨어져가지고 모 의원이 주가 방어에 또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한 123조. 네. 전체 주식시장 총액 기준 한 7% 정도 됩니다. 네. 그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 다 삼성, 네. 현대, SK, 뭐 포스코, 뭐 다 모든 거의 기업들의 1대 아니면 2대 주주거든요. 네. 그만큼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저희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본부에서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공단 이사장인 저도 거기에 관여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게 다만 이제 얼마 전에 뭐 금융투자협회나 뭐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 미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 얘기 나온 거에 제일 좀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삼성물산 합병할 때 다 그 얘기야 지금 댓글에 댓글 난리예요. 지금 그 얘기밖에 없어. 다른 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예. 그 얘기는 넘어가요? 아니요, 합시다. 예. 해요? 예. 왜냐면 이 사장님이 한 게 아니니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지.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네. 지난 19대 국회 때 삼성 합병 당시에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야당 간사를 했거든요. 네. 삼성 합병 결정이 잘못됐다고 제일 앞에 나서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비판했던 게 저였기 때문에 네.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했던 게 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청와대 복집으로 이어지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압력이 없었다면 네.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은 삼성 합병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뒤집은 거잖아요. 네. 무력화시키고 잘못된 거죠. 잘못은 과거 정부가 저지르고 네. 그 비난도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 잘못에 대한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손해가 났을 거 아니에요. 손해가 났죠. 수천억의 네. 손실이 났죠. 그 손해에 네. 대해서 그러면 그 회사에 뭐 고소해야죠. 뭐 받아낸다든지. 네, 그거는 현재 지금 재판이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네. 그게 나면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법률 자문을 얻어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받아낼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성을 봐야죠. 그거 해내면 연임 갑니다. 이사장 연임. 그거 해내셔야 돼요.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셔야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2018년에 보니까 마이너스더라고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아닙니다. 아닙니까? 6월까지 상반기에 네. 0.9% 네. 정도 됐고 지금 이제 8월 정도를 기점으로 하면 네. 그게 한 2%대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엄청 떨어졌어요. 최근에 또 이제 국내 증시가 네. 안 좋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그 매월 등락하는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길게 봐야 된다. 최소한 1년. 네. 연금은 장기 투자자예요. 3년, 5년, 10년 오래 묵혀둡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 이익을 실현하는 게 연금의 목적이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개인 투자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매월 등락하는 거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는 게 장기 투자자로서의 모든 연금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이유가 뭐 2054년에 고갈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된다 뭐 이런 또 논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 명문화하는 게 그 어려운 문제입니까?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걷고 나중에 노후에 나라가 나눠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국가가 책임진다고. 네. 그런데 국민들이 소위 그 기금 소진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죠. 못 믿는 거죠. 못 믿어요. 그래서 좀 법에다가 더 명확하게 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라고 네. 넣으면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지급보장 명문화 법안을 통과시킨 게 필요하다 하는 건데 또 제가 또 19대 국회 때 그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법안을 낸 사람입니다.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네. 사실은 그걸 반대하는 정부를 설득해서 아니 쉽게 얘기하면 협박해서 그거를 거의 다 통과가 됐는데 당시에 기재부가 이게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 부채가
잡혀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로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킨 거예요. 만약에 그때 법안이 제가 낸 법안이 통과됐으면 국민들이 이번 8월 달에 이렇게 불안하고 난리가 안 났을 텐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가직업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 준다면 국민들이 불안이 상당히 많이 가실 거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이사장님이 중간중간에 그 본인 업적 자랑은 좀 삼가달라고 지금 글이 좀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업적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했는데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합병을 반대했는데 못 막았고 국가직업보장 명문화를 법안을 냈는데 못한 거잖아요. 지금 못한 게 많으시죠. 자랑이 아니죠. 자랑이 아니죠. 이루는 게 아니니까. 못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네.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다고 여기 또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불만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관련해 갖고 사람들 얘기 다 듣고 왔거든. 그거 불만 많아요. 공무원 연금이랑 너무 이제 차이가 약 6배 정도 차이 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자, 공무원 연금은 훨씬 더 오래 냈고 많이 냅니다. 오래 내고 많이 낸다. 그리고 연금은 오래 낼수록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 이게 최소한 30년 이상 내고 그리고 소득에 지금 이제 법이 개정된 거에 의하면은 18%.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18%까지 보험료율. 유럽 수준이 보통 18% 20%를 내는 건데 그 정도 내니까 유럽 수준의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8%라는 게 내는 것만 18%예요? 아니면 본인 내는 거랑 본인 내는 건 반절이죠. 9%만 되죠. 자, 거기 핵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국민연금도 4.5% 9% 내지만 반절이 사업주가 반절 내고 내가 4.5% 내잖아요. 그렇지. 또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부담이 4.5%, 그리고 회사가 4.5%,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9%, 정부가 9%. 근데 정부가 9%를 또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냐? 아니, 정부가 고용주잖아요. 공무원은 삼성 회장이 공무원을 채용한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공무원을 채용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노후나 퇴직 이후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너무 후하게 설계가 돼서 예를 들어서 월 9만 원 정도 납부하고 월 40만 원 받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꼬박꼬박 알바에서 조금만 소득이 생겨도 국민연금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후하게 책정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후하게 돼 있으면 그렇게 후하게 수익률을 거두지 못하면 당연히 빵꾸 날 수밖에 없잖아. 그럼요. 근데 심지어 88년 그때부터는 너무 후하게 계산을 해놔갖고 그렇죠. 70% 준다고 그러니까 했죠. 지금 받는 3% 내고. 받는 분들은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결국은 우리 같은 세대나 우리 뒷세대들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뒷세대가 어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약간 당황 같지 않아?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신다 우셔. 처음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할 당시에는 국민들이 이거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서 후한 제도를 시행했던 거죠. 근데 그 기간은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두 분도 한번 그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이 개발한 앱을 한번 깔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보험료를 얼마나 냈고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 되고 그럴 때가 내가 65세 이상 됐을 때 얼마를 받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는 기간과 내는 금액을 더 늘리면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이게 지속되려면 지금처럼 조금 내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조금 벗어나야 된다. 이런 고민은 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내요? 국민연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00% 본인 부담이죠. 그런 불만과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나야. 응? 근데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자영업자는 다 자기가 100%. 그러면 정부가 대신 내줄까요? 선생님 조금만 도와줘요. 공무원들은 9%나 해주고 나는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자기가 스스로 고용한 거잖아요. 셀프 고용. 누구한테 반지를 내라고 할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좀 서운하네. 나는 우리도 국민인데. 너가 이렇게 돈 많잖아. 그러면 법인 하나 세우면 또 반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9%를 다 내도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개인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 비교를 해보세요. 그건 절대로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 공무원들이랑 비교하면 난 좀 그게 억울하면 이제 그만두고 공무원을 가시든지 아니면은 남 월급장애를 해야죠. 거기 재정이 지금 좀 더 어려운 상황입니까? 혹시 공무원 연금이? 그렇죠. 공무원 연금은 이미 적자로 전환이 돼서 나라 돈 엄청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 세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항이 좀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사실 좀 풀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장이 한 700몇만 원 받더라고. 그거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83만 원. 그밖에 못 받아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앞으로 저기 보험료를 계속 60살까지 내서 제가 1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했던 목표로 제가 열심히 좀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60세가 아직 안 되신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예,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어른스러우시네요. 남들은 저보고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같이 가까이 두지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야 이사장님 발전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공단의 그 간부 직원 중에서 제가 최연소입니다. 제일 나이가 적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제가 54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낙하산 좀 얘기가 있죠. 아니 그런 얘기 아니야. 우리 이사장님 그러면은 인기 끌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내고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나 때만 아니면 되잖아.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복지 혜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무를 다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지 그 돈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웨덴 같은 북유럽의 복지국가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국가가 된 거는 무조건 소득의 50% 세금을 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교육, 의료, 노후를 다 책임져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까운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교육비, 주거비, 노후, 의료비 하려고 하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차라리 내가 버는 거 무조건 50% 국가에 줄게. 대신 내 책임져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 한 20% 정도 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회보험을 몇 프로 내는데 그게 다 아깝게 생각하죠. 나한테 안 돌아온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미 우리나라도 상당한 정도 국가가 국민들한테 돈을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니까 2054년에 이제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저 이사장님은 걱정하지 마라. 지금 상태라면 그렇지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뭔가 이제 상태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를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 아까 제가 한 650조 정도. 사실 이게 매일 달라요. 그렇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저희 그 자산 보유 현황을 매일 아침 모니터를 확인하는데 하루에 몇 조씩 올라갔다 몇 조씩 사라졌다 그래요. 주식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저희가 한 3, 4년 되면 1,000조가 넘어섭니다. 그리고 거의 2,000조까지 올라갑니다. 한 2040년 되면. 그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죠. 매년 100조 이상을 연금 지급한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기금이 바닥에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도를 계속 개선해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받는 금액을 깎는 개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소위 이제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으로 다시 40으로 낮추는 거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노후 생활이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우리 거꾸로 더 올리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올리면 더 재정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을 더 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재정적으로 더 보충해 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국민연금공단이 이 기금을 열심히 굴려가지고 이익을 올려서 더 보태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국민, 저희 연금공단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소진 시기를 최대한 좀 늦추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금제도 개편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들 보고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는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얼마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얼마를 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그러면 부족분이 생긴다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희 연금공단은 현재 있는 기금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는데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또 저희 연금공단이 국민들이 아무것도 않고 내버려 둔다면 2057년에 기금이 제로가 되고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겠지만 지금부터 계속 개선해 나간다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대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수익률 높이는 거 이거는 쉬운 문제 아니고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예. 어려워. 어렵습니다. 아, 그 자리 계속 있다 욕 많이 먹으시겠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어려워. 제가 저기 수시로 새벽에 네. 잠자다 깹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지금 빨리 그만두고 다시 지금 선거 나오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팩트는 아니죠? 지금 이 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임기가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3년 연임 가능합니까? 연임 한 분들이 없는 걸로 거의 알고 있어요. 중간에 쫓겨난 경우가 많았죠. 많았고, 네. 또 이게 또 한 명씩 이렇게 넣어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무튼 좀 구속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임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니 구속될 일은 없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네. 제대로 하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럴 일이 없죠. 네. 기본만 지켜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저 이사장님이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오늘 나와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 하는 거 다 하셨죠? 아니요, 뭐 더 있습니까? 조금 더 시간 주시면. 네, 하세요. 네, 지금 하십시오. 예.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노후라는 게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을 우리가 똑같이 보험료를 냅니다만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 돈이 아까울 수 있어요. 또 세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지만 그게 나한테 혜택이 돌아온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내가 내면 내가 나이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더 많이.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좀 벗어내서 네. 지금 내가 젊은데 몇십 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데 어렵죠.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월급에서 꼬박꼬박 일정 부분 적립했다가 돌려주는 겁니다. 저는 국가를 좀 믿고 내 노후를 좀 맡기고 지금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내 먹고 사는 거면 당장 해결하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국민들이 연금에 대한 불신들 오해를 좀 벗어나서 좀 행복한 생활과 노후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간절한 국민들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물가 100% 다 반영됩니까? 그렇습니다. 매년면은 꼬박꼬박. 그 물가 계산은 나라에서 발표하는 그 물가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가. 네. 그뿐만 아니라 물가 반영뿐만 아니라 내가 소득이 더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은 내가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250만 300만 원 벌었어. 그 내 소득이 늘어난 만큼 또 내 연금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번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버는 평균 소득의 액에 따라서 근데 그게 이제 GDP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상 수령액이 83만 원이지만 제가 실제로 받을 때는 저는 100만 원 넘어갈 겁니다. 65세가 되면. 근데 그게 모든 국민들이 다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어느 민간 보험회사의 개인연금 상품이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연금처럼 그러니까 사회보장을 위해서 만드는 이 좋은 제도를 진짜 믿고 신뢰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국민들이 몰라주는 걸까? 국민들이 왜 불안해하는 걸까? 그건 저는 과거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나 우리 연금공단이 정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좀 신뢰감 있는 좀 조치들을 취하고 국민들이 이거에 국민연금에 의존해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고 모험해서 실패하더라도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 내가 열심히 살자. 내 뜻대로.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의 노후를 설레게 만들어 주십시오. 듣고 싶은 노래 무엇입니까? 예, 제 18번. 네. 최성수의 남남. 군림사랑. 국민과 나는 남남입니다. 기쁜 우리 사랑. 기쁜 우리 사랑. 최성수의 기쁜 우리 사랑 띄워드리면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님 모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